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잠자는 시간을 근육 형성에 적기, 즉 골든타임으로 만들려면 잠자기 전후로, 즉 잠들기 전에 그리고 기상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반드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각성 리듬을 깔아앉힌다. 각성이라는 떠 있다는 거죠. 각성이 깔아앉고 수면에 욕구가 들어와야 우리가 잠을 자는 거거든요.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에 점점 각성 리듬이 올라가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맥시멈까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잠을 자야 된다는 욕구도 점점 이게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우리가 극적으로 딱 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잠을 자게 되면 각성은 쭉 줄어들겠죠. 수면빛도 쭉 줄어듭니다. 수면의 압력도 줄어들죠. 이 공간만큼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수면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근육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죠. 렘 수면은 뇌의 어떤 재생을 돕는 그런 수면이고요. 비렘 수면은 우리 몸의 신체 재생을 돕는 그런 시간인데요. 비렘 수면을 하려면 각성 리듬이 깔아앉아 있는 깊이가 깊을수록 비렘 수면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빛이 완벽히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침실, 그 침실에 근접한 모든 곳에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죠. 스마트폰도 침대 머리맡으로 갖고 오지 말고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면 저 멀리 적어도 3-4m 떨어진 곳에 딱 두고 잠을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전에 30분 동안은 빛이 나오는 정보 매체, 스마트폰이나 TV나 그런 것들을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뭘 써야 하냐? 책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TV 등에서 나오는 정보는 끊임없이 나를 이제 각성시키는 자극을 주는 매체입니다. 그렇지만 책은 나를 안정시키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책, 좀 즐거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자기 전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안정 리듬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걱정거리를 잠자리로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밤사이 탈수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자는 동안 0.5에서 1리터의 수분이 호흡과 땀을 통해서 소실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지 밤사이에 혈류순환이 정체된 근육에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물 한 잔을 일어나자마자 거실 나가서 물 있는 곳에서 마셔주시고요. 이때 필요하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같이 섭취할 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산균이 나중에 아침 식사 때 만나는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근육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근육이 부가적으로 좀 더 자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비만 방지 효과까지 덤으로 오게 되죠. 자, 비만과 근육은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죠.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가 줄어들겠죠.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한다. 물론 연구이긴 하지만 500cc까지 마시면 3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과 호르몬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아주 간단하더라도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아침에 활동하게 되면 근육을 잘 형성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지만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고 그다음 근육이 잘 생성되게 하는 루틴을 형성한다는 거죠. 즉 일어났을 때 단백질이 제공이 돼서 이게 아미노산 풀로 가게 되면 밤 사이에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위해서 비었던 아미노산풀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다시 잠이 들게 되면 호르몬을 잘 분비하고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제한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 사이에 피드백 작업이 끊어지면서 호르몬 분비와 근육 생성에 지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순환을 가지기 위해서 아침 식사에 아주 간단하더라도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찐계란을 먹는다. 찐계란을 먹을 여유가 없을 때는 단백질 분말 한 스푼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아주 부족하신 분들은 단백질 제재를 이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백질이 포함된 계란이나 두부나 그런 단백질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명의 사람에게 테스트했을 때 아미노산을 섭취 후에 120분 후에 성장 호르몬 수치가 682%나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호르몬의 반응성이 좋다는 거죠. 더불어서 아침 식사에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주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만나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서 이 근육의 개방성, 근육의 어떤 영양소 흡수를 위한 개방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자기 전에 안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리고 아침 식사 시에 단백질 이렇게 드셔주시면 이게 훌륭한 이제 하나의 루틴이잖아요. 이런 루틴에 따라서 근육이 더 잘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실천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자, 근육을 이해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